이번 동영상에서는 순환신경망의 구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환신경망이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작동 원리하고 구조를 공부하고 난 뒤에는 이를 이용해서 시계열 예측하는 예제를 이제 같이 프로그래밍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순환신경망이라 그러면 데이터가 순서적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적합하도록 개발된 신경망 모형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 입력 자료가 순서적으로 들어와요. 발생해서. 그러니까 순서가 없이 그냥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입력 자료가 순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차원을 갖고 데이터가 이렇게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X라 그러면 X가 T의 그 시간을 이제 나타내는 첨자를 T라 그러면 그 T에 따라서 이제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T 이꼬르 1일 때 발생한 이제 데이터를 X1이라 그런다 그러면 T 이꼬르 2일 때 발생한 데이터는 X2고 뭐 T 이꼬르 3일 때 발생한 데이터는 X3이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X1이 먼저 발생하고 그 다음에 X2가 발생하고 X3가 발생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이제 예측하고자 하는 것은 X1이 발생했을 때 어떤 Y값이 발생할 것이냐를 우리가 예측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X1이 이제 발생을 하면 그 값을 가지고 Y1을 나타날 것이다 해서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X2가 발생하면 이제 Y2가 나타날 것이라고 또 예측을 하고 X3가 발생하면 Y3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측하는 것이 이렇게 X1, X2, X3가 순서적으로 발생할 때 Y1, Y2, Y3를 잘 예측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그 문제의 주제이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공신경망 모형이 순환신경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환신경망의 기본 원리는 이전에 뭐가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을 하고 있는 언닉값, 기억하고 있는 값이죠. 그 기억하고 있는 값을 이제 H0, H1, H2, H3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작동 원리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머릿속에 어떤 잠재적인 어떤 잠재값이 있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보통 이제 잠재적인 이제 값이 있는 거죠. 그래서 H0가 있어서 X1이 일어나면 이 X1하고 H0하고를 같이 결합해서 우리 처리를 해요. 결합해서 처리를 해서 그 처리 결과 Y1일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머릿속에 그러면 이제 잠재값은 뭐가 되는 거죠? 이 H0하고 X1하고를 이제 처리한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처리한 값이 그냥 뭐 Y1이 그 처리한 값이 바로 이제 Y1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X1하고 그러니까 H0하고 X1을 이렇게
처리를 해요. 어떤 형태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값이 이제 h1이 되면 이 h1 이 잠재값이 이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잠재값이 h0였는데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값이 들어왔어요. 그럼 새로운 값이 들어오면 그래서 이제 h1이 나타날 것 같다. 그러면 그 잠재값을 바꾸는 거죠. 그럼 h1이 바로 그 y1으로 이렇게 외부에다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h1을 이제 좀 변형을 해서 y1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 변형 함수가 여기 있는 이 소프트맥스 그다음에 ht에다가 v라는 가중치를 계산을 해서 소프트맥스 값을 이제 계산한 값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이제 계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머릿속에 잠재값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럼 h0라는 값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새로운 입력이 이제 x1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h0하고 x1을 결합을 해서 무슨 처리를 해요. 처리를 해서 그 결과를 이제 그 잠재값을 이제 변경을 하는 거죠. 새로운 값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내일 기온을 예측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머릿속에 이제 잠재값은 어제의 기온이 되겠죠. 어제의 기온. 그랬는데 이제 오늘 기온이 이제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제 기온하고 오늘 기온하고를 같이 처리를 해서 내일 기온이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을 이제 내일 기온의 예측값, 내일 기온의 예측값을 머릿속에 이제 기억을 해 둡니다. 또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러면 이제 내일이 되면 또 어떻게 돼요? 그 내일의 예측값에다가 또 이제 뭐가 발생하는 거죠? 내일의 실제 값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또 같이 처리를 해가지고 뭘 만들어냅니까? 모레의 기온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제 잠재값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모레 기온이 들어오면 이걸 이제 또 처리해 가지고 걸피의 기온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것을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이 외부에서 받아들인 어떤 정보를 처리할 때는 그 외부의 정보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있는 거죠? 머릿속에 잠재값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잠재값하고 새로 들어온 값을 처리를 해서 머릿속에 잠재값을 갱신하는 거죠. 갱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갱신 함수는 이전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잠재값에다가 어떤 가중치를 곱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받아들인 그 입력 데이터에다가 또 어떤 가중치를 곱해 가지고 그걸 더해서 그 합산된 값에 탄젠트 h를 이제 활성화를 시키는 거죠. 활성화 함수는 탄젠트 h를 많이 이제 사용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제 탄젠트 h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탄젠트 h는 시그모이드 함수하고 거의 비슷한데 다만 값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이런 값을 가지는 거죠. 이제 이게 0이고 그래서 활성화 함수는 탄젠트 h를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잠재값이 바꿔지면 이 잠재값을 그냥 그대로 y 값으로 이제 외부에다가 알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 잠재값에다가 또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활성화 함수를 소프트맥스 함수로 바꿔서 뭐 예측을 한다 그러면 그 합산이 1이 되도록 확률이 1이 되도록 해서 뭐 이렇게 바꿔서 외부에 알릴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y 값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입력 데이터를 사용해서 그 출력값을 예측하는 그런 신경망 모형을 이제 순환 신경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순환 신경망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 시간에 따라서 이게 계속 이렇게 바뀌어 가잖아요. 이렇게 쭉 가서 이제 입력 데이터가 시간에 따라서 계속 들어오면 그 입력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잠재값을 계속 갱신시키고 그 갱신된 값을 가지고 이제 예측값을 만들어내서 그 외부에다가 이제 제공을 해서 예측을 하는데, 그럼 이 예측 값이 잘 됐느냐 잘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회귀 모형을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그때도 했습니다만은 이 가중치들의 값을 바꾸면 그 비용 함수의 값이 어떻게 바뀌느냐를 봐서 비용 함수의 값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제 이 가중치를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러니까 비용 함수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 가중치를 이제 조정을 하는데, 이렇게 조정을 하다 과정을 이제 순환신경망에서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x3 3이라는 시점에서 x3가 들어와서 y3를 이제 예측을 했어요. y3를 예측을 해서 그 y3 값을 가지고 실제 값이랑 비교를 해봐서 이제 비용을 계산을 했거든요. 그럼 비용을 계산을 했으면 그 비용을 이제 줄이는 방향으로 이제 그걸 가야 되겠죠. 줄이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예측한 그 잠재값, 그러니까 여기 2라고 되어 있네. 이거 오탄에 H3하고 비용 함수 그 L3하고를 이제 미분값을 구해 가지고 그 기울기가 를 구해서 이 비용 값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 가중치들을 이제 줄이는 거죠. 그럼 이 가중치를 줄이면 여기서 이제 이걸 줄였기 때문에 이전에 근데 H3를 계산하는 데는 또 뭐가 사용이 됐죠? H2가 사용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H3하고 L3하고 이걸 비교해서 그 비용 함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 조정을 하면 또 뭐가 바뀌는 겁니까? 여기에 그때 사용된 그 H2가 H3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를 가지고 그게 또 조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 또 H2가 값이 H3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H2에는 또 뭐가 영향을 미쳐요? H1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다음에 H1에는 또 뭐가 영향을 미쳐요? H0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여기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각 시간 단계별로 출력값이 다음 출력값에서 계속 영향을 누적해서 미칩니다. 그런데 이 미치는 영향이 미분값이 1보다 작으면 계속 이 누적해서 미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H0가 H1에다가 미치는 영향, H1이 H2에 미치는 영향. 그러면 그 H0가 H1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그 영향, 그러니까 H1이 H2에 미치는 영향 안에는 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것을 분해해 보면 H0, H1을 결정하는 게 뭐예요? H0하고 X1이죠. 그러니까 X1이 그 H1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H0도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H0라는 잠재값이 H1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H2에도 영향을 미치고 H3에도 누적해서 계속 가는 거죠. 그럼 누적해서 계속 감에 있어서 이제 X0, X1들이 이제 영향을 쭉 미치는데, 다른 말로 하면 X0가 H1이 만들어지는데 영향을 미쳤는데 H1이 또 H2에다 영향을 미치고, 그럼 X1이 뭐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X2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 다음에 X3 H2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H3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쭉 계속 그 누적해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향을 미치는 값이 1보다 작으면 1보다 작은 값이 계속 곱해지니까 나중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그래서 이미 이전에 발생했던 그 값이 이제 잠재값을 변경을 시키고, 그 변경된 잠재값이 다음 값이랑 들어와서 또 잠재값이 갱신이 되고, 갱신된 잠재값이 또 새로운 입력을 받아서 또 갱신이 되고, 이렇게 감으로써 이론적으로는 X0가 H3나 H4에 계속 영향을 미치도록 돼 있는데, 그런데 이 영향을 미치는 값이 이제 1보다 작으면 여러 단계를 건너뛰다, 여러 단계를 누적하다 보면 그 미치는 영향값이 별로 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순환신경망을 원래 만들어 놓은 그 목적을 잘 실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순환된 시간에 따라서 들어오는 데이터들 값을 계속 처리해서 이전 값에 근거해서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그런 순환신경망의 원래 의도한 그 목적에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미치는 영향값이 1보다 작으면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0.8 하면 0.8이 괜찮죠? 근데 두 번 한 단계만 더 뛰어넘으면 0.8 곱하기 0.8 하면 0.64. 그 다음에 여기다 또 0.8을 곱하면 68, 48, 한 0.5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또 0.8을 곱하면 0.4 되고, 또 0.8을 곱하면 0.32가 되고,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나중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지금 보는 이런 단순한 순환신경망은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함에 있어서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 데이터 분석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검증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단순한 그 순환신경망 모형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과거의 데이터들이 시간이 좀 한참 지나도 미래 예측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제 모형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롱 쇼텀 메모리 모델인 것입니다.